신경 시스템이 바로 운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브레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브레인이 뭘 하는 기관이냐 물어보면 다 뭐 생각하는 기관, 뭐 말을 만드는 게 다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브레인은 5억 년 동안 브레인이 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 브레인을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브레인을 내가 입체로 하나 그리면 정육면적 틀을 만들면 이게 브레인입니다. 자, 빨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척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브레인입니다. 이게 척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갇혀 있는 겁니다. 브레인이. 이게 우리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디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브레인이 이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계를 못 봅니다. 세계는 요거 있죠. 이렇게 산이 있고 태양이 쫙 비추고 여기 어슬렁거리는 늑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죠. 이게 이제 이게 맛있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랍시다. 그러면 내가 이 외부 환경을 이 브레인이 이 갇혀 있는 브레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눈동자를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동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인 안에 들어오면 요거서 외척 설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서 중계를 해줍니다. 이렇게 라디에이션을 해줘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게 영사막처럼 요거에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 점을 연결하면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외부 객관 세계의 이미지입니다. 세계가 출현했어요. 자, 주목. 세계가 출현해도 나는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죠. 건강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을 때 너 마음을 내보라. 마음에 그릇은 있는데 그 담긴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바깥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이거 좀 반대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브레인의 이미지만 있는데 나라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이 시스템이 요게 이제 여기 척추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척추신경이 우리 신체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 내리는 과정. 척추신경에서 이 신경이 이렇게 나갑니다. 척추에서 이렇게 나가죠. 그럼 피부에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다 알죠? 근육에 다 분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눈동자부터 여기 하겠습니다. 눈동자 요 들어가는 요걸 그리면 요렇게 해서 눈동자 안에 뒤에 눈동자를 돌리는 근육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육이 공중에 떠올 수가 없으니까 뒤에 눈동자 뒤에 있는 그 뼈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이 6개인데 요 눈동자를 요렇게 저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 뼈, 이게 골격이죠. 뼈, 골격. 그 다음에 요 근육 있잖아요. 요 미세한 근육. 이게 근입니다. 근육, 골격,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어제 아까 김소월 씨 이야기했잖아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쳐다보려 하면 요 근육이 눈을 동공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눈을 획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획 이렇게 돼갖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어떤 행동,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가 감각 맵을 만드는 모든 행동에 근골격계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야만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세계 이미지를 만드는 이 과정 자체, 이미지를 만드는 그 자체에 근골격계의 액션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걸 내가 비유로 들어주면, 자, 우리가 가족 사진,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다 합시다. 이게 사진을 합시다. 뭐 어쨌든 사진을 하면 사진 낱장 하나 있어갖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저 엄마들이 잘하잖아요. 딱 사진 찍으면, 가족 사진 찍으면 요렇게 돈 가지고 앨범을 만들잖아요. 액자를. 그러면 자기 집 벽에다가 요렇게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요 액자에 해당되는 게 맞냐면 근골격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론가들은 요 이미지에, 외부 환경의 이미지에만 치중해 왔다는 거예요. 이 액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액자에 걸어 놓으면, 자, 요걸 달리 표현하면 요 액자를 요렇게 봅시다. 영화 필름이 이미지가 요 주인공 이미지가 쫙 있잖아요. 요게 필름 속에 딱 들어있을 거네. 이걸 순차적으로
조명을 하죠. 요 순차 조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차 조명을 하면서 요 순차 조명하는 요 영화 관람하는 그 남녀가 순차적으로 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영상들이 주관성 속으로 순차적으로 편입됩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액자를 만드는 이 현상, 이게 근골격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감각 이미지, 소리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마찬가지고 그 순수한 이미지만 갖고는 보관을 못합니다. 그 다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눈은 저쪽에 가 있는데 꽃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그 하나로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근골격계라는 게 동작을 해갖고 이 근골격계가 뭐냐면 바로 몸 이미지입니다. 이 몸 이미지하고 요 망막에서 돌아갖고 시각 피질에서 만든 시각 이미지, 이 시각 이미지하고 요게 원초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결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몸 이미지, 시각 이미지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느낌의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느낌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느낌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느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요거에 요렇게 구슬처럼 요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요 신경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비짝 선물 받으면 추석날 그냥 드시기 전에 갈비짝 요렇게 보시면 갈비뼈 사이에 요렇게 노란 요렇게 점 같은 게 있고 요렇게 얇은 선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둥으로 돼 갖고 요걸 교감 신경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교감 신경 기둥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거에 창자, 간, 허파, 콩팥 이런 데로 요 교감이 다 나갑니다. 요걸 다 한꺼번에 부르는 걸 내부에 있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장이라고 합니다. 내장은 우리가 모든 생명 활동을 하죠. 내장, 심장, 허파 요것들을 교감신경이 흥분을 시켜줍니다. 박동을 빨리 해줍니다. 박동이 계속 빠르면 엔진이 가열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박동을 늦춰줘야 돼요. 박동을 늦춰주는 게 부교감신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 위에 핵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 등 쪽 핵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미주신경이 요 파란 요 핵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허파, 간, 심장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흥분, 하나는 다. 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이렇게 오죠. 자, 이건 하나는 또 흥분하죠.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흥분하죠.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흥분하죠. 자,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요렇게 시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시소 게임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체가 항상 중심값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값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항상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항상 중심값으로 오뚜기처럼 향하는 이 인체의 정보 흐름입니다. 이 항상성이 단세포의 항상성과 다세포의 항상성이 있는데 이 다세포의 항상성의 부산물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 놀랍죠? 인간의 마음이 다세포 동물 중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에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가속하는 교감신경,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의 이 리듬을 이 모든 장기의 흐름, 이 정보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건 잘 따라오세요. 이쪽에 인슐라라는 내섬이라는 브레인 오브 브레인, 굉장히 원초적인 브레인이 있습니다. 그 브레인이 여기 반을 나눠갖고 뒤에 저 파프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후엽하고 이 전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내섬, 브레인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해갖고 내섬이라고 합니다. 요 후엽에 심장, 허파, 간, 콩팥에 지도가 요 걸려져 있습니다. 요 지도가 그려진 이 지도가 DNA 피질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정보 처리를 하면서 바로 그게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내부 장기의 이미지를 그 내부 장기 이미지가 바로 내섬 후엽에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미지 후엽 이미지 내섬 후엽 이미지 플러스 정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 정서는 어디서 나냐면 DNA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은 의식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궁극적으로 내부 장기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각 이미지, 몸 이미지, 느낌하고 시각 이미지, 세계상의 이미지가 결합한 상태에서 몸 이미지는 아예 이거하고 결합했어요. 이쪽하고.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결합을 해야만이 인간의 정신작용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가 결합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셀프라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관성이라 그럽니다. 주관성이 형성되고 난 그 마성꼴로 존재하는 게 객관세계입니다. 주관하고 객관이 생깁니다. 느낌 다시 좀 보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내가 다른 책에서 커피 스캐닝 해온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뭐 한 50만 부 팔렸을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제가 썼는 책은 생각의 출현이고 이 출판사에서 뭐 패러디 했는지 이 책은 출판사에서 붙인 책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루스타인인가 이분 우리나라에 한 30분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초원에서 제가 강의했던 기억납니까? 이 생각의 탄생 창의성의 13가지 툴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책에 이 13가지 뭐 패턴 만들기, 차원적 인식, 감정이입, 유추, 그 다음에 형상화, 그 다음에 뭐 쭉 13가지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문에 뭐라 했나? 이 책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 하면요. 창의성의 본질이 뭐냐 하면 뭐 유추도 잘하고 패턴 인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전개도 잘하고 이거는 다 창의성의 어떤 보조적인 툴입니다. 그 13가지 창의성의 툴을 하나로 모으면 딱 한 가지를 설명하라면 이 사람이 나도 놀랐어요. 그때도. 이게 10년 전에 내가 이걸 쭉 밑줄 친 책인데 보세요.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에서 호출되는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나왔죠.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아닌가? 태어나는 거라는. 따라서 느낌. 이 느낌도 필히 대학 교과서 카리큘럼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주 괜히 놀랍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느낌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과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느낌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어려운 거 아까 이야기했죠. 느낌이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자 느낌이라는 그릇이 물그릇입니다. 이거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그릇에 이 물이 담겨있는 게 느낌입니다. 느낌이 뭐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원합 중에 복습할게요. 첫 번째 먼저 감각 처리, 두 번째 항상성, 아니 소리, 두 번째 생존 반응,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각성 상태,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체 피드백이라 그랬죠?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두 책을 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너두는 요거에서 딱 뭐만 한 사람이냐 하면 너두는 요거만 한 사람입니다. 요거에 두 번째 요게 방어, 그러니까 생존 회로 했잖아요. 생존 반응, 생존 회로 중에 딱 하나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하면 방어 생존 반응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이 구성 요소가 5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생존 회로가 있고 생존 회로는 몇 가지로 해서 첫 번째 순환계, 면역계,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하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방어계입니다. 방어. 요 방어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어 시스템의 첫 번째 진화는 뭐냐 하면 꼼짝마 이겁니다. 뭐냐 하면 멈춤입니다. 동작 그만, 멈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반응입니다. 요 반응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해피 반응, 접근 반응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동물입니다. 요 다 동물도 멈춤 반응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한테서 가능해진 이 방어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행동입니다. 자, 이 멈춤하고 오늘 해피만 다룹니다. 너두 책에서는. 접근은 안 다룹니다. 거의 안 다룹니다. 이 접근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그릇이 뭐라 그랬어요?
이 느낌을 담는 그릇이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요게 느낌이고 이 느낌을 담는 그릇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극기억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자극기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자극기억이 요것을 구멍을 이렇게 내가 느낌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와요. 요 느낌에 이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자극기억이 행동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목적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의 물이 확 쏟아 올라가 느낌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은 한 나라를 만들고 학문의 한 분야를 개척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의 이 흐름, 요거가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여기서 가장 내각적으로 중요한 게 느낌을 담는 그릇을 자극기억이라 합니다. 그럼 자극기억이 시원찮으면 내가 현재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산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여기 빨간 신호가 있는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죽어요. 자극기억이 없으면 자 친구가 왔는데 악수하자고 손을 냈는데 내가 악수한다고 손을 안 내면 이거는 신뢰가 되잖아요. 인간관계 깨져요. 이게 다 자극기억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 자극기억이 동작하는데 자 친구를 만났다. 한번 보세요. 자극기억이 어떻게 동작 보여줄게요. 야 이거 며칠 전에 만난 사업 파트너다. 아이고 내가 그 친구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악수를 해야 된다. 그럼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잡은 손에 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냥 근성으로 악수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 만났다. 어떻게 해요? 느낌이 폭포수 좀 흘러나죠? 그럼 악수가 아니라 포옹을 해버려요. 이게 다 자극격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느낌은 최소한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시에 결합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떻게 어떤 비율로 동작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윈 같은 위대한 학자나 제임스 같은 그런 세계적 학자도 느낌하고 감정이 주로 신체 반응을 통해서만 온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큰 걸 놓친 거예요. 다윈조차도. 근데 너두는 뭐라 그러냐면 신체 반응이 중요하긴 하는데 느낌의 5가지 중에 신체 피드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생존 반응 중에 하나인 방어 생존 반응을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해지느냐 하면 우리의 동물로서 우리의 행동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동의 70%가 어디서 기인하느냐 하면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생존 반응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거는 다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공포를 동반하는 이 생존해로만 이해를 하면 행복이나 즐거움은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90%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럼 생존 반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꼼짝만 하면 됩니다. 곰이 나타나면 스탑하면 됩니다. 자, 내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세계 여행 김참삼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프리카는 원시 부족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식인종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딱 식인종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식인종을 만나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딱 스탑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굴을 앞면을 정해 눈을 딱 째려봐야 돼요. 딱 째려보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1분 동안 눈을 딱 째려보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공격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탐험가가 한 발을 살짝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인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인종이 아프리카 원주민입니다. 한 발을 뒤로 살짝 물려요. 그 다음에 이 탐험가가 2번째 발걸음을 조금 속도 내게 전진해요. 그러면 이 원주민이 뒤로 조금 빨리 물러가요. 그 다음에 좀 더 접근하면 뒤에 도망가 버려요.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위협 상황이 되면 얼어붙어요. 여러분들 강연이나 대중 강의나 그 대인 공부증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강의하면 턱이 얼어붙어가 턱근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얼어붙습니다. 내가 이걸 최근에 무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나라 다른 전문가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저 어느 대학 원로 교수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심리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거의 80대 되는 분이 나와갖고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평생을 수천 명의 그 환자들을
면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했는데 다 지나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게 참 놀랍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뭐 조금 어려운 사람들 질문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맹수가 아닙니다. 피식자입니다. 잡아먹겠어요.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아먹겠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호랑이한테 잡아먹기가 호분이라고 강원도에 아직도 있습니다. 다 잡아먹겠어요. 인간이 사냥을 한 거는 할이 지구상에 출현한 6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 구석기 시대 한 300만 년부터 잡아먹겠어요. 우리가 주로. 그렇기 때문에 포유동물이 4,500종류가 있지만은 육식동류, 식육류는 몇백 종류밖에 없습니다. 90%가 다 두려움에 떠는 동물입니다. 자, 공룡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룡의 90%가 식물식 공룡입니다. 육식 공룡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물 전체에서 대부분 동물은 잡아먹히는 힘없는 동물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옛날에 산에 가보면 저 한 1km 떨어진 산 능성에 노루를 봤어요. 1km 떨어져도 사람 보면 도망가요. 노루가. 왜 그럴까요? 동물의 기본은 회피 반응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기 이전에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면 얼어붙어요. 제가 호주에 7번 가면서 노드킬 직접 당해봤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밤 11시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밤 11시에 30분 가도 차 한 대 없는 호주 사막 한가운데로 달리는 그 하이웨이입니다. 갑자기 송아지 많은 캥거루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이거 호주나 이런데 캐나다 이런 데 가면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도로 가운데 야생이 나타나면 핸들 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대로 브레이크 못 잡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호주는 캥거루 너무 많아갖고 그쪽 갈 때 차 앞에 범퍼에 캥거루 그 방지하는 범퍼를 설치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야생 동물이 왜 서치라이트 불을 보면 왜 도망을 못 갈까요? 간단해요. 얼어붙어요. 얼어붙는다는 이게 동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Why? 간단합니다.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어린애가 싸워본 적이 있잖아요. 주로 말다툼 해보면 왜 말다툼이 될까요?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지. 대두니까 그렇지. 내가 막 심한 소리 해도 상대가 조용히 듣고 있으면 내가 아이고 미안하네. 저 사람 되게 점잖은 사람이네. 내가 너무 심했네. 스탑하죠. 이게 러두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스탑을 하면 멈추면 공격 촉발 요인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냉수가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딱 스탑하면. 됐나요? 그래서 많은 야생 짐승들이 스치랄 때 불을 딱 보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우리가 공포 반응 될 때 얼어붙잖아요. 인간도 그대로죠. 소름 확 끼치잖아요. 소름 딱 끼쳤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딱 얼어붙었을 때 우리 인체 생리가 만드는 게 소름입니다. 딱 얼어붙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어붙을 때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공포 반응 언제 오느냐 하면 얼어붙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죽을 뻔했네. 공포는 나중에 밀려옵니다. 2, 3초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루의 책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동물이 도살장에 가면 공포를 느끼겠다. 틀린 말입니다. 공포는 주관성이 출현하고 의식 레벨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거치고 2, 3초 후에 대뇌 피질에서 살았네 할 때 공포가 몰려옵니다. 혹시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에 심지어 오줌도 사요. 설사도 합니다. 위기 순간에. 근데 그걸 몰라요. 나중에 내가 오줌을 샀구나. 명수를 만나면 저 개들이 호랑이 만나면 개가 오줌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 반응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러두 책이 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이 멈춤, 얼어붙는 이거를 이 전체에서 너무 강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왜 핵심이냐면 우리가 도망을 가려면 먼저 위험을 만나면 멈춰버려요. 우리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동하려면 이 도망을 가려면 얼어붙는 걸 녹여야 돼요. 얼어붙는 해로가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에 레트럴 아미그달라 외척 핵으로 감각기능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게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늘어갑니다. 레트럴 아미그달라에서 센트럴 아미그달라 이 하이웨이를 타면 그 순간에 그게 어디로 나가냐면 싱글러 자이러스를 가갖고 우리 얼어붙는 반응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이건 우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협에 당하면 얼어붙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도망을 가려면 이 얼어붙는 게 녹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척 편도 LA에서 들어온 게 센트럴 편도로 들어가는 LA에서 레트럴 아미그달라에서 편도로 들어가는 이 회로가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어디로? 베이살 아미그달라, 기저 아미그달라로 이 회로가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기저 아미그달라로 그 스위칭을 해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LA에서 BA로 스위칭을 해주면 BA에서 바소 아미그달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DNA피질로 빨리 올려보내요. DNA피질 그 정보를 받아갖고 프로세스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 중에 하나가 공포라는 느낌이요. 이런 마우스나 다른 동물은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은 스위칭까지는 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뒤에. 스위칭 가서 LA에서 레트럴 아미그달라에서 바소 그러니까 기저 아미그달라로 스위칭을 하고 기저 아미그달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저 어렵습니다. 누클레어 어컨벤스로 가요. 누클레어 어컨벤스로 가갖고 벤트럴 저 팔리더스로 가갖고 운동출력으로 나와요. 자 뒤에 이제 해로를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러두의 이론은 대뇌 그 편도나 해마나 그다음 내척 전전두엽 특히 내척 전전 복내척 벤트럴 미디알 프리프론탈 해로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내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안이란 책은 지금부터 내가 한 5분 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이란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느낌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정신작용 중에 찰스 다윈이나 제임스는 신체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봤고 러두는 그거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생존 반응이다. 그래서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존 반응을 그대로 동작한다. 인간도 얼어붙고 지도 얼어붙는다. 그까지는 된다.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도망을 가려면 얼어붙는 걸 풀어야 된다. 얼어붙는 걸 풀어갖고 다른 회로로 가서 그 다음에 위에 피질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한테만 공포라는 특별한 느낌이 출현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공포를 느낀다. 동물이 고뇌를 한다. 동물이 사랑을 한다. 이런 개념은 너희들은 뭐냐?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얼어붙는 거, 조금 더 나아가 해피 반응, 요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근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가 실제로 떨고 있으니까네. 얼어붙어가 막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공포를 느껴 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갖고 이게 적은 미스가 아니고 엄청나게 감정이나 느낌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크게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인류사에서 큰 중요한 겁니다. 애완견, 반려견 문제를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키우면 이 반려견들이 인간처럼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뭐 편안함을 느끼고 뭐 공포를 느끼고 노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각적으로 처음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이론이 언제부터 나왔나?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대가들조차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저도 6년 동안 강아지 2마리 키워봤습니다. 저도 그냥 성질이 얼마나 그저 안 좋은 면이 많잖아요. 개팍하고 안 좋은 면이 많은데 강아지 키우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 복슬복슬한 그 눈동자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나. 예. 그래서 나도 착각한 거예요. 아, 저 강아지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 나처럼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전문가들조차도 이 브레인이 전문가들 그 많은 세계적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터닝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만족하는 그 동물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그 생명체를 좀 더 그 생명체가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돼지를 야생화하면요, 몇 년 내로 어금니가 나옵니다. 이빨이 나옵니다. 개를 키운 사람이 유기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덜개가 되면 1년 내로 야생으로 그냥 회복해버립니다. 거기 무슨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잡아먹어요, 주인도. 예.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너두가 30년, 40년 정도 이걸 추적하면서 그 편도체를 정확하게 봤더니 편도체가 하는 일은 공포를 만드는 센터가 아니고 공포를 만드는 센터는 없습니다. 그거는 브레인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에서 특유된 현상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할까요? 우리가 어린애를 보면 2살, 3살 때 애들이 한 애가 울면 옆에 애가 같이 따라 앙 울어요. 그거 되게 황당해요. 첫 번째 애는 처음에 우는 엄마한테 야단 맞아갖고 뭐 그다음에 안 좋은 걸 먹어갖고 울 수 있어요. 앙 울어요. 그거는 메이크 센스해요. 뭐가 안 좋은 감각이 들어와서 울어요. 근데 옆에 이웃집에 놀러 온 갓난 애는 옆에 애가 우는 걸 보고 울어요. 그럼 얘가 슬퍼서 우나요? 틀렸죠. 어린애들은 슬프다는 그 갓난 애들 슬프라는 개념이 생길 전 단계예요. 요게 뭐냐면 정서적 반응은 할 수 있는데 정서적 느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서적 반응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존 회로가 있기 때문에 생존 회로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갓난 애들이 한 애가 울면 옆에 애들이 앙 울잖아요. 걔들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애가 우니까네 그걸 시각적으로 보고 무의식 상태, 비의식입니다. 무의식이란 말씀 안 됩니다. 비의식 상태에서 그 행동이 그 동작이 내 동작을 촉발한 겁니다. 우는 동작을 촉발한 겁니다. 정서가 생겨서 슬픔이 생겨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어른 되면 다르죠. 어른은 슬퍼서 우는 거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누가 울어서 내가 슬퍼져 갖고 나도 우는 거죠. 어른 갓난애들하고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갓난애는 동물하고 거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존 반응은 동물이나 인간 다 합니다. 그 생존 반응에 공포 반응을 공포란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포는 왜 그러냐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은 동물이 어렵습니다. 동물은 반응 회로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게 이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너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많은 다른 관측은 그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걔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네, 우리가 그거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축화되고 나서 우리가 의인화합니다. 의인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뇌피질이 동작하고 있는 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까만 걸 써놨습니다. 이 대뇌피질이 요 잘 보시면 요거에 0ms 그 다음에 15ms 30ms 시간 타임을 보세요. 45ms 기억이 하나 만들어진 거는 한 100ms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한 100만 개 정도의 그 뉴런이 작동하고 있는 걸 시뮬레이션 했는데 대뇌피질 전체에 우리가 한 가지 감각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후두에 시각의 후두 물결이 이렇게 나죠. 요 동영실만 따라오세요. 요렇게. 자, 0ms에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거 좀 캡처했던 건데 이게 간단히 말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다이그램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 이론은 뭐냐면 대뇌피질이 어느 한 부분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롱레인지로 이렇게 물결처럼 시냅스 흥분들이 이렇게 파동처럼 이 대뇌피질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리세컨드 오더로. 자, 요거 호문클루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요게 인터널 캡슐이고 요게 선조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가고 조각의 햅에 있는 선조체 구조인데 요 선조체 구조 안에 우리 인체 모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형들이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 안에. 그래서 맵을 그린다는 말이 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비주얼 인풋이 요거에 렉티나에서 망막에서 이미지
광점이 맺히면 이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에 시각 표질에서 맵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요 맵이라는 거가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요게 1차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이 전체가 시각 맵입니다. 이 바카크 원숭이에서는 이 전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시각에서부터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그립니다. 이게 이제 결과 맵을 만드는 거죠. 자, 요 편도체 지금 이야기 그 너둘책을 뒤에 계속 보실 때 요 핵들 잘 보이죠? LA가 요 세 개로 구분합니다. 외측 편도 핵, 그 다음에 B 요게 내측 편도 핵, 그 다음에 요게 중심 편도 CEA라는 핵입니다. 저 편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브레인 바깥쪽입니다. 지금 이 드루 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요 영역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요 영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야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요게 척자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외척 편도핵입니다. BLA 요게 센트럴 편도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늘어옵니다. 늘어와서 이쪽으로 해갖고 하이포살라머스로 갑니다. 교감 부교감 특히 교감 컨트롤을 하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AIC가 뭐냐면 안타리오 인슐라 뒤쪽 후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체감각 피질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장 이미지의 뭐 통증 같은 것도 이후엽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게 있고 다시 요것만 내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 사진을 요게 지금 더루책에 나오는 그 핵심입니다. 요게 해마도 있고 해마 방해도 있고 요 RSP 잘 유명히 보세요. RSP 요 영역하고 PCC 영역 보이죠? 요게 후대상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프리쿠니어스죠. 자, 지금 요게 누로사이언스계 하디슈입니다. PCC하고 프리큐어스 요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셀프의 중심입니다.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책이 뭐냐 하면 자, 이겁니다. 국내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원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마지오 책입니다. 중요합니다. Self comes to mind. 셀프가 마인드로 들어온다 이 말인데 constructing the conscious brain. 의식적 브레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다마지오 저술인데 국내 아직 번역 안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내가 이걸 급히 이 스캐닝을 받았는데 요거 보면 PMC라고 있죠. 포스트리얼 미디알 코텍스입니다. 이게 포스트리어 미디얼 코텍스 이쪽으로 모든 정보가 모여듭니다. 이쪽이 바로 뭐냐면 셀프가 출현하는 영역이라고 다마지오가 이론을 삼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연결된 거 보세요.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러스, 인슐라, 그 다음에 전장, 그 다음에 브레인, 포브레인, 베이살 브레인, 그 다음에 ACC,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러스, 아미그달라, 여기 있죠. 아미그달라하고 그 다음에 PAG, 페리오 아그르닥트 그레이 다 이쪽 연결됐습니다. 이 영역들이 셀프를 만든 영역인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확장됐습니다.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그 책을 얼추 반 읽은 셈이 되는데 자, 요 영역입니다. 셀프 컴퓨터 마인드 영역이 요 영역입니다. 자뇌운의 요 영역을 보시면 요게 ACC잖아요. 요게 PCC잖아요. PCC하고 요 위에 있는 큐니어스 요 영역,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요게 디폴트 모드의 센터라 그랬죠. 요 영역 중심으로 지금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요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 이제 해마를 편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편도입니다. 엄청 큰 겁니다. 이게 편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요쪽 요 영역, 요 아미그달라 요도 있죠. 요거 아미그달라, 요거 요렇게 있는 겁니다. 이쪽 브레인 전체 피질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살표 따라보세요. 요렇게 갖고 이 전두엽의 모든 동작, 이 후두엽의 요게 PCC 요 영역에서 체감각, 청각 연합이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파라 히포캄팔에서
플레이스 장소 정보가 처리되가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더 요쪽이 해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시각, 이쪽에 촉각, 이쪽에 청각, 이게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회로를 돕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뭐냐면 외부 환경 이미지죠.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은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해마를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센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슐라 보여드릴게요. 자, 인슐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브레일 보면 명합니다. 이게 인슐라입니다. 이거 그걸로 뒤집어서 모형도를 보면 인슐라 피질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템하고 이렇게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인슐라가 내부 장기에서 오는 모든 이 감각 자극이 이 인슐라 후엽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후엽에 지도가 그린 것이 내척두엽 일로 가서 아나전전두엽이나 일로 가서 느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고위 피질에서 느낌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슐라 보세요. 와, 대단하죠. 진짜 나 이게 볼 때마다 느낌 막 오는데 인슐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요렇게 해서 이게 대뇌 다리가 있고 요게 동공이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눈동자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눈동자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각이 뒤로 가서 프로세스하고 이게 인슐라입니다. 이게 인슐라고 이게 인슐라에서 요거 중앙선이 있잖아요. 이 중앙선 이 뒤쪽이 후엽인데 여기에 우리의 창자, 허파, 간, 콩팥 이쪽에 맵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엽입니다. 이 인슐라 전엽의 앞쪽 이쪽 부분은 뭐냐면 바로 사회적 뇌입니다. 사회적 감정 뇌고 이쪽이 뭐냐 하면 인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대뇌하고 거의 비슷한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전전두엽 같은 역할을 하고 뒤쪽은 감각을 처리하는데 이 감각은 내장 감각입니다. 내장 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느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에서 하는데 거기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각 정보가 요게 후대상입니다. 요게 후대상이고 특히 요 영역이 레터럴 그 스플레니움 요쪽인데 요 후대상하고 요게 프리큐리어스입니다. 요 프리큐리어스하고 요 후대상의 요 영역이 셀프의 센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따라오세요. 요 영역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늘어오면 요렇게 해서 이쪽 안쪽에 해마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해마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요쪽에 있을 때는 청각하고 우리 촉각이 연합되어 오기 때문에 내 몸 중심의 좌표계입니다. 바디 센터드 좌표계고 요거는 뭐냐면 시각이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시각이니까 외부 환경의 이미지, 바깥 랜드마크 중심의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요거 있는 요 영역이 우리 바디 센터드 좌표계에서 외부 환경 중심으로 좌표계 전환을 해준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 이쪽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요게 후각망울입니다. 후각을 처리하는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큐니에서 영역 이거는 우리 시각 처리하고 자 요쪽이 바로 FFA 표지편 페이스 에어리어 인간의 얼굴이 이어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문자를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비밀을 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자 요쪽이 뭐냐 하면 동내첩 전전두엽입니다. 이 책의 중심 이론인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영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에서 뭘 제어해 주냐면 요쪽에 엉쿠스 요 위치에 편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제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요 편도체가 엑셀레이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나중에 시각 전체 영역을 또 컨트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어붙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보세요. 요 배외측 전전두엽 요거는 요게 바로 작업기억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작업기억. 그 다음에 요쪽이 내측 전전두엽입니다. 그 다음 요게 눈동자가 들어가 있는 안화 전전두엽입니다. 요 영역이 우리의 정서 반응의 고위중추들입니다. 자, 편도체는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편도체입니다. 이게 제가 30년 전에 그 대성기실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요약했던 겁니다. 30년 전의 자료인데 대성기실론이 지금 너두가 이야기했던 이미지 그거에 대한 세계상이 대성기실론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시면 각 불각이 있고 이 불각에 근본 불각하고 지말 불각이 있습니다. 근본 불각에서 이 무명이 생깁니다. 불교 이론에서 무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바람이 근본 불각이고 우리가 미혹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명의 바람이고 지말 불각이 있습니다. 이 근본 불각, 이 무명의 바람을 일으켜서 먼저 만들어내는 게 3세 육추를 만듭니다. 이게 인간으로 업을 받게 된다는 불교, 대성불교 원료 사상의 핵심인데 이 지말 불각에 3세 육추가 있는데 잘 따라보세요. 이 3세가 처음에 일어나는 게 무명업상입니다. 무명의 바람이 돈전이 일어났어. 능이 보는 존재와 능견상과 보이는 객관세계, 경계상이 동시에 생깁니다. 저 오늘 이야기했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이론입니다. 진짜 놀랍죠? 대성기실론은 스님들이 그 출가를 하면 강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고급과정 그 졸업반쯤 되면 하는 게 화엄하고 기신론을 공부합니다. 스님들이 기신론 이걸 다 이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기신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불교에서 가장 정교한 이론 체계가 뭐냐 하면 기신론 사상입니다. 기신론은 아슈바교에서 마명보살이 저술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기원전쯤 되는 사람인데 기원전쯤 되는 사람인데 아슈바구사의 이 대성기실론에 대한 논설을 해석한 소가 5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해동, 우리 신라의 원조대사가 대성기실론을 해석한 소가 해동소라 해서 이 5가지 소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근데 이 도표는 대성기실론, 마명보살의 대성기실론을 제가 쭉 공부를 하고 도표 하나로 제가 만든 건데 이걸 지금 30년 지난 지금 브레인을 공부하고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랐냐 하면 지금 이 다마지오가 이야기했던 이미지가 생기는 주관성이 생기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능견상입니다. 능이 보는 주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능이 보는 주체가 생기면 그 순간에 내 시각장을 통해서 보이는 바깥 대상이 맥락으로 바뀝니다.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능견상하고 경계상이 어디서 출현했나 할 거네 무명의 바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업상이 본연이 무명의 바람이 일어나갖고 능이 보는 자와 보이는 객관세계가 출현했는 요 과정은 붓다만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는 깨달은 자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과 주관의 세계가 생기는 요 과정을 3세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깨달은 사람만 보고 있는 미묘한 이 작용들이 우리 인간도 알 수 있는 게 육추입니다. 이 추라는 게 뭐냐면 사슴 3마리가 뛰어다니는 이 형상입니다. 너무나 거친 겁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요것도 전부 다 요 상이란 말 쓰잖아요. 이 상이 뭐냐? 이미지입니다. 저 불교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불행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미지입니다. 자, 다마지오가 무슨 말 했죠? 우리 브레인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의 통화량은 이미지다. 우주는 세계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이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거의 불교가 그 2000년 전에 위대한 사상에서 이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의 원초가 무명업상이 돈연에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퀀텀 플락체이션입니다. 우주론하고 연결됩니다. 무명의 돈연한 바람이 일어나서 주관성이 출현합니다. 오늘 그 과정이 느낌에 지납니다. 주관성이 생기면 객관세계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게 3세고 그러면 객관하고 주관이 엉겨 붙어갖고 업을 받는 과정이 육추입니다.
6조의 최첨의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게 우리가 중생에서 불교 교리에서 이게 업을 갖는 과정입니다. 지상은 처음에 인식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브레인이 인지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상속상은 그것이 시간 도메인 상에서 이미지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집지상은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한 느낌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이미지에 내 감정이 투사된다는 그 말입니다.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옛날에 이거 30년을 공부할 때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계명자상이 뭐냐 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언어가 개입한다는 그 말입니다. 언어가 하니까 이것들이 업을 만드는 겁니다. 의식작용과 언어와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애욕이 생기면 그것이 엉겨 붙어 갖고 일어나는 것이 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업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마지오 버전을 이야기하면, 너브 버전을 이야기하면 주관성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업을 받으니까네. 축복은 뭐냐면 우리 인지작용을 해서 하성까지 가고 우주를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건 축복인데 공짜가 없어요. 그 보답이 뭐냐면 우리는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추석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텅 빈 내 기억나죠? 그 텅 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살아서 그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모든 게 기대를 포기해 버렸을 때 그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내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텅 빈 상태. 예, 대성기실론이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There it is. There's the world out there. Release seatbelt. All right, stand up on the exterior step. Keep your head down. And 여기서부터. 예. all right, stand up on the exterior step. Keep your head down, and our guardian angel will take care of you. I'm doing it now. Release the helmet tie-down strap. Release the tree. What I mean. Release the tree. What I mean. Release the tree. What I mean. 내가 보는 걸 당신이 보고 싶다. Yes, because that's really high. How small you are. I'm going home now.
See if you can get a respiratory count. Speed 546. Been falling 25 seconds. Speed 600 miles per hour. 650 miles per hour. Speed 700. Felix, you calling me? Can anybody understand him? 1 minute. 1 minute free fall. I have been following speed for a long time. Sounds like I have to pass out. Showing Felix in a stable descent. 1 minute, 30 seconds, and stable as a rock. Minute into free fall. Corner. Felix, you're really stable. You've fallen 3.5 minutes. Four minutes free fall. I'm pulling my parachute. And we had a good shoot on Felix at 8,000 feet. Climb. That was really tough. Felix, we're so proud of you. You did absolutely fabulous. Absolutely fabulous. I couldn't have done any better myself. Feel med go. And Felix is back to Earth safely, the new world record holder. 자, 요거는 미리 다음 일요일 날 2시부터 할 메인 강의를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를 하느냐 하면 에델만을 합니다. 요 보시면 요 제럴 에델만 아주 요 이쪽 가운데 있고 마이클 가자니가 있죠. 제자가 지금 르두입니다. 우리 불안이라는 책을 이제 설명할 때 그 르두가 그 박사과정인가 요 가자니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희 박사님, 오늘 우리 쪽에 김용보 교수님도 오셨는데 이 조장희 박사님하고 이 에델만 두 분이 그때 기조연설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08년 YTN 사이언스 이쪽에서 그 돈 굉장히 이걸 많이 들어갔고 워크힐에서 800명을 초청해 갖고요. 사진을 보이죠? 800명입니다. 800명을 해서 브레인 과학자, 전 세계적인 과학자 한 10명을 초청했는데 그중에 이제 에델만이 왔습니다. 에델만 와서 에델만이 요거 에델만 있고 그때 대통령도 왔습니다. 여기에 오고 쭉 이제 그 강연회 장면이고 에델만이 세계 학계 위상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에델만은 1970년도인가 면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그 후 30년 이상을 인간의 브레인 의식 연구에 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기조연설에 그 에델만이 딱 1시간을 강연하시는데 요 프레젠테이션 요거 하나를 1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에델만 이론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요 보는 셀프하고 넌셀프, 사실 불교적으로 하면 주와 객이 생기는 이 과정, 셀프가 생기고 세계상이 만들어진 이 과정이 브레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평생 연구하는 석학인데 에델만은 요 모델, 여러분들 보이죠? 요게 에델만 책에 한 5권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델만 암기하시면 우리 브레인이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그 현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요 보시면 제가 요거 있죠. 이게 왜 저한테는 인상 깊었나 하면 그때 국내에서 이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라고 YTN 사이언스 그 본부장이 대전에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와갖고 자문을 그 요청하길래 내가 외국 학자로서는 의식은 에델만을 초청하고 에델만을 기조연설 부탁을 하고 국내는 조장희 박사님을 기조연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참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 요 뒤에 우리 요 사람들이 에델만 초청하기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우리는 에델만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에델만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을 가장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에델만이란 거대한 산맥을 한번 등산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 뉴로사이언스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이 대가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델만이 다음 주에 제가 에델만을 한 4시간 강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에델만의 그 모델이 요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저 책에도 이거 번역해가 많이 넣어놨죠. 이거 보시면 요소자 요거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요거에 지각의 범주화 있죠. 에델만 요소 요거 이야기하는 요 지각의 범주화가 뭐냐면 아까 내가 다마지오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하면 느낌과 이미지는 함께 간다는 그 말이 에델만 모델에서는 그게 바로 지각의 범주화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셀프가 우리 창자에서 간단히 말하면 창자나 자율신경에서 오는 나중에 느낌이 됩니다. 이게 느낌이 되고 세계 신구고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 시각, 청각, 피지를 통해서 오는데 요 본능에 의해 갖고 외부 환경 입력이 여기 바로 시각 이미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 환경 이미지가 우리 본능에 의해 갖고 요게 몰딩이 됩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두 개 만나서 해마에서 코레레이션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해마 편도에서 상관관계를 만듭니다. 요 말 요게 돌아가야만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 전두엽, 척두엽, 두정엽에서 가치에 물던 범주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다시 실시간으로 요 감각 피질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회로가 돌아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바깥 환경을 동물하고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대상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 외부 환경 입력의 이미지, 세계 이미지하고 내부 이미지가 결합을 해서 바로 대상이 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는 느낌과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대가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에델만 모델하고 다마지오 모델은 다음 주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 뭐 요건 다 연결된 게 있다면 설명드리면 자, 이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책 보세요. 원서 컨서스니스. 요 책은 아직 국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요 책 번역 안 됐습니다. 요 책이 번역됐습니다. 요 책이 요 에델만의 메인 저술입니다. 요 책 다음 주에 하고 요 국내 번역됐습니다. 요 책이 사실은 에델만을 잘 추적할 수 있는 이론책인데 얇은데 요게 우리나라 말로 와이드 앤 스카이 내는 하늘보다 넓다는 요 책인데 요 책에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론은 다이내믹 코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이론에 안 어렵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메인으로 했던 노벨상 받던 연구는 면역학인데 그 약간 면역학 쪽으로 관계되는 책들이 이 위상생물학 이쪽이고 이 누랄 셀렉트 이론 했고 요 책이 몇 년 전에 국내 번역돼가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요 책 이름이 세컨드 네이처입니다. 이게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책하고 요 책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델만 이론은 기본적으로 브레인 해부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워낙 대가기 때문에 에델만 책을 이해하려면 브레인 속에 있는 구조를 거의 의사 수준으로 거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대한 산맥이라는 게 쫙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델만 하고 이게 이제 참 해볼 만한 게 에델만하고 다마지오하고 르두 이걸 이제 결합하는 걸 그다음 또 할 수가 있고 다른 대가들이 한 30명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게 물론 제가 거의 한 5년 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다음 전체는 13년 동안 해왔고 브레인 전체는 제가 19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19년 동안 이 브레인 강의를 했는 걸 이번 한 5, 6주 그러니까 3월달 전체 하고 4월달 일부 하고 해서 아마 앞으로 한 5-6번 강의 그러면 책이 한 12권 혹은 14권 브레인 책을 우리가
독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밀한 내각을 바탕으로 그걸 한번 결합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좋아하고 브레인을 알고 싶어하는 주변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홍보를 해주세요. 예, 그래 우리 과학문화운동, 저는 어쨌든 이 과학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지구 그 낙하하는 거 봤죠? 제가 그 동영상을 3일 전에 보고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멍멍했어요. 아, 참 우리가 지구에 사는구나. 그래, 자, 그래요. 자, 그 정도 하고 요 책이 요거 다시 나온 책인데 바로 요게 에델만의 메인 저술입니다.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대단한 책입니다. 한번 절판이 됐다가 다시復刊을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 요게 몇 년 전에 한 5년 됐나 나왔던 책이 세컨드 네이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책이 작년도인가 나왔는데 요 책은 지금 우리 강의 듣는 김영보 교수님 하고 요 출판사 요쪽에 나온 걸 김영보 교수님도 막 추천서 써주고 그랬는데 에델만하고 토론이 두 사람이 졌는데 아주 의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된 책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책입니다. 요 책. 그래서 메인으로 요 책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요 책은 그 브레인 구조하고 막 링크 됐기 때문에 요 책 메인으로 하시고 요거는 조금 철학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 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4시간 진행이 됩니다. 작년 후반부에 8번 4시간짜리 8번 강의했던 게 이렇게 제본에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강의 때 여기 있는 내용들 일부를 또 인용해서 계속 할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 책을 많이 정영훈한테는 이게 그냥 무료로 배포됩니다. 사이트 보시면 정영 가입하시면 제가 여기에 그 지금 얘기했던 브레인,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의식하고 전부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자하고 그 다음에 요 우주의 진화 요거하고 1년에 이렇게 2권의 제가 강의하는 책자가 나오니까 요것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들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